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 지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쪽이나 해외 쪽에서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는 어떤 걸 보고서 어떻게 미래를 좀 그려나갈 수 있을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미국 쪽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티드가 다른 오펙 회원국들에게 원유 생산량을 늘릴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제유가는 15달러 정도가 하락한 108.7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퍼센테이지로만 친다면 12.13%가 하루 만에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진 건데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던 유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은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겠죠. 주요 원자재로 볼 수 있는 금, 은, 구리 등 이러한 소재들의 가격 역시도 하락세를 보여주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 원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다만 아직 100%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지속이 되고 있으며 서방 세력이 러시아를 추가 제재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서요.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 추진을 압박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기대감은 이전보다는 커진 상황이라 만약에 협상이 되게 된다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생길 것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현재 금리 인상 가능성은 100%고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98.3%, 그리고 50bp 가능성은 1.7%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나중에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을 때 50bp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여기선 이 시장의 하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5bp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안심을 하고 지켜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이후까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본다면 유가 하락, 채권 하락, 달러 하락, 금 하락의 모습이 보여졌네요. 자, 그리고 미국 쪽에서 나온 뉴스들, 요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또 살펴보자면, 현재 미국의 1월 채용 공고 건수는 1,130만 건으로 전월 수정치보다는 약간 감소한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근데 이제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고용도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원자재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 시장 상황을 더 악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 자체가 훨씬 더 큰 리스크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러한 상황이라면 중소기업에서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이번에 웰스파고가 연준 3월 점도표 올해 5회 금리 인상 예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으면 7회까지 이야기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한 5회에서 7회 정도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이 안에 50bp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채권 쪽에서 요즘에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는 건들락이 올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0%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50bp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배제하긴 어렵지 않나 싶고요. 중국 2월달 PPI 상승률,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작년 6월 이후 최저치인 8.8% 증가하는 수준으로 끝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의 약간 선행 느낌이거든요.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약간 주춤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유가 오르고 원화값 떨어지나 한국의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원가 상승 압박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효율화가 쉽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 영업이익 약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자, 그리고 한국이 양자 암호 보안 기술 글로벌 표준에 상당한 진척을 확보했다라고 해요. 전 세계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표준을 획득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뉴스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당연히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양자암호 관련주 한번 봐야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속 전 세계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베트남 쪽은 좋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모습이라면 베트남 쪽에 여러 가지 공장을 갖고 있는 제조업 기업들 괜찮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금호석화. 이쪽이 현재 그 조카랑 회장이랑 경영권 분쟁 중이죠. 이번에 이 주주총회에서 순이익의 44% 규모를 주주 환원을 하는데 제한을 걸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표대결로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한진칼처럼 이 금호석화 역시도 다시금 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주가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금호석화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런 이슈가 있구나. 이게 좀 재밌겠네. 이런 생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 재건축의 바람, 재개발의 바람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더더욱 이제 적극적으로 보여질 것이다라는 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오늘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며 선물옵션 동기 마감일입니다. 일단 오늘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 감안하시면서 시장 보시고 내일부터 다시금 시장이 방향을 잡혀서 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 오늘 변동성이 커지고 안정화가 되는 모습까지는 생각을 하시면서 쭉쭉 이 시장을 지켜보시면 나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시장 정리를 한번 싹 해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러한 내용은 제가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올라오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요 텔레그램 방은 제 채널의 커뮤니티에 그 공지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나 아니면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100분 넘게 이제 들어와 주셨거든요. 들어오시고 나서 안 나가신다라는 건 제가 이렇게 찝은 이러한 자료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고 그리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 오늘 갭상승 딱 시작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나 싶더니 떨어지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아쉬움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좀 중기 혹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의 이 모습은 두산중공업이 나중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갭상하고 음봉이 최근에 이 2번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래에서 물량을 잡아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딱 떴네? 어떤 생각하실까요? 지금이라도 팔까? 그리고 위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좀 줄긴 했는데 던져볼까? 그러다가 쭉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투매 행렬은 더욱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림이 나올 거고 종목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림 자체가 물량 소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하면은 종목이 가벼워진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것이고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자리 지켜주는 게 우선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서 자리만 유지를 해준다면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엔 지금과 같은 물량 소화를 몇 번이고 더 보여주게 된다면 나중에 이전 고점 이상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뉴스들 좀 하나씩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로 간판을 바꿔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성 사업을 어느 쪽에 집중할지를 좀 살펴보자면 가스터빈, 수소, 풍력 등에 적극적인 힘을 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대장은 원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죠. 당선자는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되었는데 이전부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원전을 굉장히 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전 강국이 되어서 탄소 중립의 실현을 목표로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원전 쪽에 조금이라도 더 우리는 집중을 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 매출 역시도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건설이 유보가 되었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조기 재개. 이게 재개가 되면은 당연히 두산중공업이 건설을 했을 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검토 단계에서 중단되었던 신규 원전을 재검토하라. 물론 아직은 가능성이 수준이긴 하지만 이게 설계가 들어가고 건설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매출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다면 단순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 부분도 이 종목의 주가 아래에서 깔아주는 모습이 같이 보여지면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 수소 역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5년 동안은 원전과 이 수소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등 수소 연료전지 기업인 퓨얼셀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퓨얼셀과 같이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수소가스 터빈까지도 연구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는 재료가 두 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필리핀의 SMR 수주에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는 걸 봐서는 두산중공업 역시도 투자사가 잘 나갔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점이 있다면 그럼 단점이 되는 게 뭐가 없을까?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산중공업은 한국의 해상풍력 관련 1등 사업자입니다. 근데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해상풍력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수소랑 원전이나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동력이 조금 약해질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예상을 해볼 때 이 해상풍력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많이 원전과 수소 쪽이 올라가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본다면 이쪽이 좋은데 이쪽이 좀 약해지겠구나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불안한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량 소화를 세게 하는지 수급을 지켜보면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많이 파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유상증자 되게 세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보다는 물량 소화를 되게 빠르게 급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리만 잘 버텨준다면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올라갔을 때 보다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찍히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면 그때부터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짧게 보면은 121선 위에 있으면 편하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도 떨어지나 싶더니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좀 길게 본다면 241선 부근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서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횡보를 해주고 있다가 21선 곧 있으면 241선이랑 골든크로스 나오거든요. 여기서 힘 한번 주지 않을까 1번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11선 부근을 딱 딛고 튕겨 올라갔단 말이죠. 11선이 올라가 줬을 때 여기를 딛고 한 번 더 이렇게 꿈틀해주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계속 물량 소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들고 있는 물량들 역시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오늘 윗꼬리로 인해서 이 위쪽에서 물린 물량도 조금이나마 던져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솔직히 이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한 번에 소화는 안 되더라도
다시금 이렇게 찌르고 떨어지고 반복할 수 있다는 거 감안하면서 지켜볼 수 있겠죠. 하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략을 세워보자면 현재 위치에서 횡보하고 있다면 뭐 나쁠 거 없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주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먹고 다시 사고 먹고 다시 사고 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자. 이유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 소화하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시간만 조금 더 흘러가게 놔둬준다면 우리에게 좋은 결과물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두산 중공업에서 보여지고 있으니 장투하면 너무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윗꼬리 달리기, 오늘 갭상 후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필요는 딱 자리만 지켜주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딱 잘라서. 그러니 지켜줘야 될 것만 지켜준다면 편하게 보시길 바라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구독자 12,000명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 12,000명 도달할 시에 이전에부터 말씀을 드렸던 구독자 요청 종목 이벤트를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 좀 봐달라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진행할지는 그때 가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따로 공지를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영상 한 번씩 봐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멤버십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결과물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도 얘네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